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7월 17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은 리플 코인 소송에 대한 모든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보는 그런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30에서 31K 사이 박스권, 30에서 31K 사이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 상승의 호재를 안고 한번 급상승을 해줬었죠. 그러고 나서 31K 돌파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나 했더니 결국은 상단 내려주고 하단은 지속 터치해주면서 아래에서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분봉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은 당시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터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롱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방으로 빼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빼주고 그때 왜 손절 사인을 드렸었냐, 급상승이 나왔죠. 급상승 이후에 횡보한 자리에서 지지 구간을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준다 라고 하면 10중 8구 반대 흐름이 무조건 한번 나옵니다.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맨징하려는 조정의 선행으로 보시면 돼요. 큰 상승 이후는 이제 무조건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필수적인 조정을 거쳐가면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의 폭은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하방으로 좀 빠져준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수많은 돌파 시도를 앞두고 다시 한번 30K 선에 안착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지금 30K 언더로도 지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이탈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관점은 동일합니다. 관점은 여전히 롱이에요. 그렇지만 하방 이탈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이탈이 있을 시에는 추가로 이탈될 부분들 염두에 두고 나서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 이제 뭐 비트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로 인한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해준 모습인데, 리플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상승분을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뭐 1000원 이상대로 다시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 없이 아직까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리플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냐, 리플은 과거에 2020년 12월에 그러니까 한 3년 전 2년 반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 가상화폐인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이제 증권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이 증권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소송이 걸린 거죠. 이 증권성 여부가 최대의 지금 쟁점이 되었던 상황이고, SEC는 증권이다, 리플랩스, 이제 리플에 대한 회사, 리플랩스에서는 증권이 아니라 리플은 하나의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SEC가 증권성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공동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세 번째, 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를 했는지, 네 번째, 투자자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 구조인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SEC는 여기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리플을 증권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번 주인 이제 2023년 7월 13일 날 판결이 그때 나오고, 판결의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자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랩스가 직접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려왔어요. 판결 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의 판매자가 리플사인 걸 알고 있었죠. 리플랩스죠. 그러니까 리플사인 걸 알고 있었고, 이 리플사가 리플에 대한 뭐 언론 플레이든 뭐든 해서 이 가치를 계속 올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증권성이 성립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바이낸스에 사는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겠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부터 리플을 산 사람들은 리플사로부터 사는 건지 이게 아니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통해서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리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토레스 판사에 대하면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를 할 때는 연방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거래소들, 유통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법은 따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거래소 내의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리플랩스의 대표인 갈링하우스 대표가 말을 한 내용은 2020년도 법은 오른편에 섰다. 역사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결정이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것은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의 혁신을 지지하는 멋진 결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이제 멋진 파티를 준비하자라고 덧붙였는데, 근데 이제 미국 법원 같은 경우는 미국 법원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증권 판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법으로는 모든 내용의 규정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체계의 출현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체계로 코인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흔들리게 됐는데, 사실 의회에는 이미 암호화폐의 규제를 위한 입법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내용은 CFTC라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 이거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더 보다 원활하게 규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SEC의 권한 행사와는 그 결이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도 SEC는 지금 리플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리플레스의 대표인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송은 지금 다시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판결은 SEC의 주장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만을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대상으로 한 리플 매각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또한 리플랩스의 대표들 개인한테 제시된 소송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리플의 고소장 분석, 이제 SEC의 리플 고소장 분석, 갈링하우스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 이제 갈링하우스와 라센은 리플의 CEO입니다. CEO고 이제 지금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 중에 리플렉스의 대표자인 갈링하우스와 라센 이 두 명이 리플에 대한 작전, 즉 시세 조작을 가담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시세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정황을 SEC가 고소장에다 적시를 해놓은 상황이고, 리플 경영진이 만약에 진짜로 이런 구체적인 가격 지시를 통해서 리플의 시세를 임의대로 올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SEC가 이 과정에서 이 둘이 리플 146억 개를 매각을 하면서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여전히 리플의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되면은 이 부분 역시도 같이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년 동안 싸우고 나서 결국은 이겼죠. 일부 이제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90%가 넘게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이제 크라켄에도 리플이 원래는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송 리스크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인 리플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리플과 SEC가 증권으로 분류해온 거래소의 다른 코인들 있죠. 상장 폐지가 된 코인들도 있고,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뭐 이제 이런 코인들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조차도 이제 이런 호재에 덧입어서 같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리플의 힘을 입어서 같이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 역시도 아직은 이벤트가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벤트들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리플 소송의 결과가 이후에 있을 빅 이벤트들에도 분명한 긍정의 영향을 끼친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거래 대금 역시도 빵빵하게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리플에 대한 어떤 이슈들에 따라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리플을 매수하실 분들이나 또는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홀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투자에서도 이제 손실 보는 일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 지금 저 정보란에 있는 정보 공유방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